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전하는 원동력이 되어요.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최정순이에요. 올해 74살 강원도 산골 마을에서 혼자 살고 있답니다. 30해 전 남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후부터 이 집이 참 넓게 느껴졌어요. 아들 둘을 키우느라 허리가 휘도록 일했지만 결국 그 아이들도 모두 서울로 떠나버렸죠. 특히 큰아들 정민이와는 연락이 정말 뜸해졌어요. 처음엔 직장이 바쁘다고 애들 키우느라 정신없다고 하더니 어느새 우리는 서로에게 닿지 않는 별처럼 멀어져 버렸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휴대폰 확인이었어요. 혹시 아들에게서 전화가 와 있을까, 문자 한 통이라도 하는 그런 부질없는 기대를 품고 말이에요. 하지만 희망은 늘 실망으로 돌아왔고 제 손 안의 휴대폰은 그저 차가운 쇠덩이에 불과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조금만 움직여도 땀이 흠뻑 젖는 무더운 여름날이었어요. 추석이 코앞인데 이래저래 자식들이 고향에 내려와 북적대던 집이었는데 이제는 제 목소리조차 메아리쳐 돌아오는 적막한 공간이 되어버렸죠. 이웃집에서는 벌써부터 자식들 웃음소리가 들려오고 시원한 수박 썰어 먹는 소리가 바람에 실려 넘어왔는데 말이에요. 그때 이웃집 영순 언니가 저를 보시더니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정순아, 정민이네는 아직이야? 추석인데 벌써 왔어야지. 저는 뭔가에 홀린 듯 거짓말을 하고 말았어요. 아이고, 그럼요. 우리 정민이가 이번엔 좀 바빴어. 다음 주에 길게 쉬어서 온다고 했지 뭐예요. 제 입에서 나온 거짓말이 얼마나 초라하게 들리던지요. 마음이 너무나 아팠어요. 왜 저는 이런 거짓말을 해야 하는 걸까요? 왜 제 아들은 저를 찾아오지 않는 걸까요? 그날 이후로도 저는 매일 아들의 전화를 기다렸어요. 밥을 먹다가도 빨래를 하다가도 잠자리에 들기 전에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못했답니다. 어느 밤 저는 정말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눈을 감아도 떠도 아들 정민이의 얼굴이 아른거렸거든요. 어린 시절 재롱을 피우던 모습부터 어른이 되어 제품을 떠나던 뒷모습까지 제 삶의 전부였던 아들이 이제는 제게 닿지 않는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웠어요. 더 이상 이렇게 혼자 기다리고만 있을 수는 없었답니다. 그때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알 수 없는 용기가 솟아났어요. 그래, 내가 직접 정민이를 만나러 서울로 가야겠다. 막연했지만 이것만이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낡은 여행 가방을 꺼내고 며칠 머물 옷가지 여벌을 조심스럽게 넣었어요. 혹시나 아들 내외가 먹을까 하여 직접 담근 된장 한 통, 그리고 손주들이 좋아할 만한 시골 인절미 몇 개도 챙겼답니다. 제 인생의 새로운 여정이 그렇게 시작되려 하고 있었어요. 버스 정류장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마치 젊은 시절, 처음 도시로 향하던 새색 씨의 발걸음처럼 설레면서도 두려웠답니다. 버스에 몸을 싣고 창밖을 바라보니 익숙한 고향의 풍경들이 하나둘 멀어져 갔어요. 굽이굽이 논밭과 정겨운 초가집들이 점처럼 작아지는 것을 보며 저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혹시 내가 또다시 아들에게 짐이 되는 것은 아닐까? 그런 걱정이 파도처럼 밀려왔거든요. 하지만 이내 저는 고개를 흔들었어요. 이제 와서 물러설 수는 없었답니다. 아들의 얼굴을 직접 보고 목소리를 듣고 그저 안부를 확인하고 싶을 뿐이었어요. 몇 시간을 달려 도착한 서울은 제가 기억하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달랐어요. 높이 솟은 빌딩들은 하늘을 찌를 듯했고 자동차들은 쉴 새 없이 경적을 울리며 도로를 질주했어요. 사람들의 표정은 모두 바쁘고
무언가에 쫓기는 듯 보였답니다. 저는 복잡한 지하철 노선도를 한참이나 들여다보고도 도대체 알 수 없어서 물어물어 겨우 집 근처 역에 도착할 수 있었어요. 어깨에 맨 짐 가방은 왜 그리 무거운지 낯선 도심 속에서 저는 한없이 작아지는 기분이었답니다. 아들 정민이의 아파트 앞에 섰을 때 저는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듯한 기분을 느꼈어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웅장하고 번듯한 아파트였거든요. 이 높은 곳에 제 아들이 살고 있다는 사실이 자랑스러우면서도 동시에 왠지 모를 위화감이 들었어요. 초인종을 누르기까지 한참을 망설였답니다. 혹시나 아들이 놀라거나 불편해하지는 않을까 하는 염려가 앞섰거든요. 딩동. 문이 열리고 며느리 수진이와 손주들이 어색한 표정으로 저를 맞이했어요. 어머니, 어쩐 일이세요? 며느리의 목소리에는 반가움보다는 당황스러움이 섞여 있는 듯 했어요. 제 얼굴을 제대로 쳐다보지도 않고 그저 고개를 꾸벅 숙일 뿐이었답니다. 저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갑자기 와서 미안하다. 그냥 보고 싶어서 왔다. 어색한 침묵이 흐르는 가운데 저는 집 안으로 들어섰어요. 그런데 며느리의 다음 말이 저를 더욱 당황하게 했답니다. 어머니, 애들 아빠는 지금 중국 출장 중이세요. 열흘 후에나 들어올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은 하얘졌어요. 이 먼 길을 달려왔는데 아들은 없고 저는 그저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답니다. 전화를 안 하고 온 내 탓이야. 제 자신을 탓했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전화를 했어도 바쁘다고 했을지도 모르겠구나. 그렇게 저는 아들도 없이 며느리와 손주들과 하룻밤을 보내게 되었어요. 며느리는 저를 위해 이것저것 신경 써주는 듯 했지만 그 배려 속에서도 저는 이질감을 느꼈답니다. 집안의 모든 것이 깔끔하고 정돈되어 있었지만 왠지 모르게 차갑고 낯설게 느껴졌거든요. 제가 살던 시골 집과는 너무나도 다른 세상이었어요. 아들이 결혼하고 세 번째로 오는 집이지만 왠지 더 낯설었어요. 며느리와 손주를 만났지만 가족들 사이에 어색함은 좀처럼 가시지 않았답니다. 저는 그저 이방인처럼 그들의 공간에 머물고 있을 뿐이었어요. 이 더운 여름날에 제 마음은 마치 겨울바다처럼 차갑고 외로웠답니다. 내가 이곳에 왜 왔을까? 내가 정말 이들에게 필요한 존재일까? 그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제 가슴을 조여왔어요. 아들을 그리워하며 이 먼 길을 왔건만 막상 이곳에서 저는 한없이 작고 초라한 존재가 된 것만 같았답니다. 아들 서재에서 어색한 하룻밤을 자고 저는 평소 습관대로 새벽 5시에 눈을 떴어요. 부엌에서 밥이라도 지어볼까 했지만 모든 것이 낯설었어요. 어디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겠고 함부로 열어보기도 어색했답니다. 그저 구석진 소파에 앉아 창밖만 바라보며 시간을 보냈어요. 잠이 덜 깬 며느리는 눈을 비비며 제 눈치를 보는 듯 했지만 저를 편안하게 해주지는 못했답니다. 오전 9시가 훨씬 지나서 손주들이 하나 둘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토요일이라 늦잠을 자고 있던 아이들이 부시시한 모습으로 거실로 나왔답니다. 식탁 위에는 시리얼과 우유가 전부였어요. 그들은 시리얼을 허겁지겁 먹더니 각자 자기들 방으로 들어가 버리고 저는 덩그러니 혼자 남겨졌답니다. 넓고 화려한 아파트에 저 혼자만 남겨진 그 순간 저는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텅 빈 식탁, 고요한 거실, 제 그림자만이 저를 따라다녔답니다. 오전 11시쯤 각자 자신의 방에서 무엇을 하는지 조용하더니 제가 거실에 앉아 있는 걸 보고 첫째, 손주 민준이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엄마, 할머니가 왜 여기 앉아 계세요? 우리가 게임하려고 했는데.
며느리가 당황한 듯 말했어요. 어머니, 불편하시면 방에서 좀 더 쉬세요. 제 존재가 그들에게는 그저 거추장스러운 짐처럼 느껴지는 듯 했답니다. 그런데 둘째 손주 서준이가 코를 킁킁거리며 얼굴을 찡그리더니 제 마음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말을 했어요. 야, 할머니한테서 이상한 냄새나. 시골 냄새 같아. 그 순간 제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제 몸에서 냄새가 난다니. 제가 평생을 살아온 고향의 냄새가 제 손주에게는 역겹고 불쾌한 것이었다니요. 며느리가 그 말을 듣고 인상을 찡그리며 중얼거렸어요. 아이고, 이불을 며칠 전에 빨았는데 또 빨아야겠네. 그 말이 마치 제가 더럽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듯 했어요. 저는 너무나도 부끄럽고 수치스러웠답니다. 손주들은 아침을 먹으면서도 제게는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어요. 스마트폰을 보며 웃고 떠들 뿐 할머니는 투명인간 취급이었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걸어봤어요. 얘들아, 할머니가 어제 가져온 인절미 좀 먹어볼래? 할머니가 직접 만든 거야. 그런데 첫째 손주가 고개도 들지 않고 말했어요. 우린 그런 거 안 먹어요. 떡 싫어해요. 둘째도 거들었어요. 할머니, 모양이 이상해요. 색깔도 이상하고. 며느리는 팔짱을 끼고 차갑게 말했어요. 어머니, 아이들 건강 관리가 중요해서요. 시골에서 만든 건 위생도 걱정되고요. 아시죠? 요즘 애들은 예민해서 아무거나 못 먹어요. 제가 정성껏 만든 인절미는 그렇게 찬밥 신세가 되었어요. 제 마음도 그 인절미처럼 차갑게 식어갔답니다. 그럼 점심은 할머니가 맛있는 된장찌개라도 끓여줄까? 저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물어봤어요. 하지만 며느리의 대답은 차가웠답니다. 어머니, 괜찮아요. 저희는 배달 음식 시켜 먹어요. 더 편하고 빠르거든요. 그러더니 스마트폰을 꺼내 뭔가를 주문하기 시작했어요. 20분도 안 되어 피자와 치킨이 배달되었답니다. 음식이 배달되자 온 가족이 배달 음식을 둘러싸고 앉았어요. 피자와 치킨을 보며 손주들은 환호성을 질렀답니다. 와, 오늘 치킨이다. 이 피자 완전 맛있어. 그들은 신나게 먹고 웃으며 자기들만의 세계에 빠져 있었어요. 하지만 저에게는 단 한 번도 이런 말이 들려오지 않았답니다. 할머니, 이것 좀 드셔보세요. 그저 자기들끼리 신나게 먹고 떠들 뿐 저를 힐끔 쳐다보기만 할 뿐이었어요. 보다 못한 며느리가 피자 2조각과 치킨 몇 개를 제 접시에 툭 하고 놓아주었답니다. 어머니, 드세요. 그 말과 행동이 왜 그리도 서럽게 느껴지던지요. 마치 아량을 베푸는 듯한 그 태도에 제 마음은 산산조각 났어요.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피자는 모래를 씹는 듯 퍽퍽했답니다. 오후가 되자 며느리는 친구들과 약속이 있다며 외출을 했어요. 손주들은 집에 있었지만 저와 함께 시간을 보내려 하지 않았어요. 거실에서는 큰 소리로 게임을 하고 제가 그 옆에 조심스럽게 앉으려 하면 민준이가 말했어요. 할머니, 여기 앉으면 화면 가려져요. 저는 그래도 손주들 곁에 있고 싶어서 조금 떨어진 곳에 앉았는데 첫째가 또 말했어요. 할머니, 게임할 때 집중이 안 돼요. 둘째도 짜증스럽게 거들었어요. 할머니 계속 움직이시니까 신경 쓰여요. 방해가 계시면 안 돼요? 결국 저는 그들로부터 멀리 떨어진 구석 의자에 앉아 그저 바라보기만 해야 했어요. 토요일 오후 온 가족이 집에 있는데도 저는 그 어느 때보다 외로웠답니다. 손주들에게 할머니랑 같이 놀까? 하고 물어봐도 고개도 돌리지 않고 바빠요라는 대답만 돌아왔어요. 무엇을 그렇게 바쁘게 하는 거니 하고 물어봐도 첫째도 둘째 손자도 게임에만 집중했어요. 내가 무엇인가 물어봐도 빠르게 중얼거리며 대답했어요.
할머니, 바빠요. 이거 클리어해야 하거든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손자들 하는 말은 제대로 알아들을 수도 없었어요. 저는 그저 혼자 멀뚱히 앉아서 그들을 바라보기만 했답니다. 오후 늦게 배가 고파왔어요. 그러고 보니 하루 종일 피자 한 조각을 먹었던 거예요. 냉장고 문을 조심스럽게 열어보니 어제 제가 싸왔던 김치통이 보였어요. 저는 김치통을 꺼내 밥과 함께 우걱우걱 먹었답니다. 이 화려한 도시 아파트에서 제가 먹을 수 있는 것은 고작 김치뿐이라는 사실이 저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어요. 점심에 손주들이 먹던 피자와 통닭 냄새가 아직도 코끝에 맴도는 듯 했답니다. 저는 밥을 먹는 내내 생각했어요. 내가 이곳에 왜 왔을까? 내가 이곳에서 무엇을 얻으려 했을까? 그때였어요. 제 마음속에서 알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답니다. 더 이상 이렇게 비참하게 있을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밤이 깊어갈수록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이곳에서는 정말로 필요 없는 존재라는 것을요. 그들의 삶은 저 없이도 완벽하게 돌아가고 있었고, 오히려 제가 있으면 불편해하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눈을 감으면 손주들의 차가운 시선과 냄새난다는 말이 귓가에 맴돌았거든요.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없이 울었어요. 제 몸에서 정말 냄새가 나는 걸까? 내가 정말 이토록 초라한 존재가 된 걸까? 74평생을 자식들 뒷바라지에 바치고 남편 없이 홀로 살아온 제 삶이 이곳에서는 그저 구시대의 유물처럼 취급받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왠지 모를 서러움과 분노, 그리고 깊은 절망감이 저를 짓눌렀답니다. 그 순간 저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 이곳에 머물 수 없다고. 제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떠나야 한다고 말이에요. 이 화려한 도시에서 단 하룻밤을 보냈을 뿐인데 제 마음은 만신창이가 되고 말았답니다. 저는 새벽이 오기만을 기다렸어요. 동이 트는 대로 그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고 이곳을 떠날 작정이었답니다. 이곳은 제가 있을 곳이 아니었어요. 다음 날 새벽이 밝아왔어요. 저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답니다. 눈을 뜨자마자 머릿속에는 어제의 모든 일들이 파도처럼 밀려왔어요. 손주들의 차가운 시선, 며느리의 무관심, 그리고 제가 마치 투명인간처럼 취급받았던 그 모든 순간들이 말이에요. 제 몸에서 냄새가 난다고 했던 그 말이 자꾸만 귓가에 맴돌며 저를 괴롭혔답니다. 새벽에 저는 조용히 짐을 꾸리기 시작했어요. 며느리에게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답니다. 며느리야, 나 오늘 첫 차 타고 내려갈게. 며느리는 당황한 듯 말했어요. 어머니, 며칠 더 계실 줄 알았는데. 이렇게 갑자기요? 애들 아빠도 안 보고 가시게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어요. 아니, 됐다. 내가 갈게. 너희들도 불편하잖니? 제 목소리는 생각보다 차분했답니다. 마지막 남은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저의 처절한 노력이었어요. 며느리는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뭘 불편하다고 그러세요? 그래도 아들 얼굴이라도 보고 가시지. 하지만 그 말 속에서도 저는 안도의 기색을 느낄 수 있었답니다. 짐을 꾸리는 내내 제 손은 떨렸지만 제 마음속에는 굳은 결심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저는 그 누구에게도 작별 인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집을 나섰답니다. 버스에 몸을 싣고 창밖을 바라보니 화려했던 도시의 불빛들이 점점 멀어져 갔어요. 제 눈에는 그 불빛들이 저를 향해 손짓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를 밀어내는 듯 보였답니다. 제 마음속에는 깊은 상처와 함께 알 수 없는 해방감이 뒤섞여 있었어요. 내가 왜 그렇게 아들에게 매달렸을까? 내가 왜 그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애썼을까? 몇 시간을 달려 고향 마을 어귀에 다다랐을 때
익숙한 흙냄새와 풀 향기가 저를 감쌌어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제 집의 희미한 불빛이 저를 기다리는 듯 했답니다. 삐걱거리는 대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저는 긴 한숨을 내쉬었어요. 낯선 도시에서 느꼈던 긴장감이 비로소 풀리는 듯 했답니다. 제 집은 여전히 낡고 소박했지만 그 어떤 화려한 집보다도 저에게는 따뜻하고 편안했어요. 익숙한 냄새, 익숙한 가구들, 그리고 제가 손수 가꾼 작은 텃밭까지 모든 것이 저를 위로하는 듯 했답니다. 하지만 안도감도 잠시, 이내 깊은 상실감이 저를 덮쳐왔어요. 아들을 만나러 갔던 여정은 저에게 더 큰 외로움과 상처만을 안겨주었거든요. 며칠 밤낮을 뒤척이며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답니다. 나는 과연 무엇을 위해 살아왔는가? 자식들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다고 생각했는데 왜 나는 이토록 외로운가? 제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듯한 기분에 저는 한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밥맛도 없고 잠도 오지 않았답니다. 그저 마루에 앉아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곤 했어요. 이웃들이 안부를 물어와도 제대로 대답할 기운이 없었답니다. 정순아, 아들 집 잘 다녀왔어? 서울은 복잡하지? 예, 잘 지내고 왔어요. 거짓말이었어요. 하지만 진실을 말할 용기가 없었답니다. 그렇게 우울한 나날이 며칠 더 지났을 때 이웃집 영순 언니가 급하게 찾아오셨어요. 정순아, 큰일 났다. 너네 집 뒤편 땅 말이야. 저는 멍하니 영순 언니를 바라봤어요. 무슨 소리야, 언니? 아이고, 너 정말 모르냐? 너네 시아버지께서 물려주신 그 땅 말이야. 거기에 대단한 리조트 단지가 들어선단다. 영순 언니의 말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시아버지께서 물려주신 그 땅은 제가 거의 잊고 살았던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어쩐다는 거야? 아이고, 이 사람아. 땅값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른단 말이야. 너 완전 대박 났어. 영순 언니는 흥분해서 말씀하셨지만 저는 별로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언니, 그런 소리 하지 마. 내가 뭘 알겠어? 아니야, 정말이야. 마을 사람들이 다 그런다고. 너네 땅이 금덩이가 됐다고.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 때문이 아니라 복잡한 생각들 때문이었답니다. 정말 그 땅이 그렇게 값진 것일까? 그렇다면 나도 이제 뭔가 달라질 수 있는 걸까? 문득 제 마음속에서 작은 불꽃이 일었어요. 이대로 주저앉아 슬퍼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는 더 이상 자식들에게 의존하여 외로워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 내가 자식에게 독립해야겠다. 정신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74평생을 자식 뒷바라지에 바쳤지만 이제는 제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할 때라는 것을 깨달았답니다. 더 이상 그들의 세상에 억지로 끼어들려 애쓰지 않을 거예요. 대신 저만의 세상을 만들기로 결심했답니다. 며칠 후 마을 회관에 볼 일이 있어 나갔다가 게시판에 붙은 작은 종이 한 장이 제 눈길을 사로잡았답니다. 어르신들을 위한 스마트폰 활용 강좌. 처음에는 그저 스쳐 지나갈 뻔했어요. 제가 스마트폰이라니 생각만 해도 머리가 지끈거렸거든요. 아들 집에서 손주들이 손에 쥐고 있던 그 복잡한 기계가 저와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하지만 게시판을 떠나려던 순간 문득 아들 집에서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답니다. 손주들과 소통하지 못하고 며느리의 설명을 이해하지 못했던 제 모습이 떠올랐어요. 어쩌면 저것을 배우면 새로운 세상을 접하고 제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아주 희미한 하지만 간절한 호기심이 제 마음속에서 움텄어요. 그리고 영순 언니가 말했던 그 땅 이야기도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만약 정말 그 땅이 값진 것이라면
나도 이제 당당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더 이상 자식들에게 손 벌리지 않고도 말이야. 저는 용기를 내어 문화센터에 전화를 걸었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강좌에 대해 물었답니다. 저 74살인데도 배울 수 있을까요? 물론이에요. 어르신들이 많이 오세요. 천천히 차근차근 가르쳐 드리니까 걱정 마세요. 활기찬 목소리의 직원이 대답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난생 처음 문화센터라는 곳을 찾아갔답니다. 가슴이 두근두근 뛰었어요. 마치 첫 등교를 하는 어린 학생처럼 말이에요. 문화센터에 들어서니 저와 비슷한 나이의 어르신들이 벌써 앉아 계셨어요. 모두들 저처럼 조심스러운 표정으로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계셨답니다. 안녕하세요. 새로 오신 분이네요. 옆자리 할머니가 반갑게 인사를 건네셨어요. 네, 최정순이라고 해요. 잘 부탁드려요. 저는 박영희예요. 저도 처음엔 무서웠는데 이제는 손주들이랑 사진도 주고받고 해요. 그분의 환한 미소에 제 마음도 조금 누그러졌답니다. 강사 선생님은 젊은 남자분이었는데 정말 친절하고 인내심이 많으셨어요. 어르신, 천천히 하세요. 틀려도 괜찮아요. 몇 번이고 다시 해봐도 돼요. 첫 시간에는 스마트폰 켜는 법부터 배웠어요. 손가락으로 화면을 터치하는 것조차 어색했지만 선생님은 계속 격려해 주셨답니다. 어머님, 잘하고 계세요. 금방 익숙해지실 거예요. 강좌를 들으면서 저는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게 되었어요. 박영희 언니, 이순자 언니, 김말숙 언니 모두들 저처럼 외로움을 달래려 스마트폰을 배우러 오신 분들이었답니다. 정순 씨, 오늘 배운 거 집에서 연습해 봤어요? 네, 어젯밤에 몇 번 해봤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저도요. 그래도 포기하면 안 되죠. 우리 나이에 이런 걸 배운다는 게 대단한 거예요.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며 저는 오랜만에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답니다. 강좌가 끝난 후에도 우리는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정순 씨, 아들이 서울에 산다고 했죠? 자주 연락해요? 영희 언니가 물었어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말했답니다. 사실 얼마 전에 서울 가서 큰 상처를 받고 왔어요. 손주들이 제 몸에서 시골 냄새 난다고 하더라고요. 아이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순자 언니가 제 손을 잡아주셨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 자식들에게 기대지 않기로 했어요. 내 힘으로 살아가야겠다고요. 잘 생각했어요. 우리도 다 비슷해요. 자식들 키워놓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짐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말숙 언니도 공감하며 말했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더 이상 아들 생각만으로 하루를 시작하지 않았답니다. 대신 스마트폰을 켜고 어제 연습한 것들을 다시 해보며 하루를 시작했어요. 어느 날은 제가 직접 찍은 텃밭 사진을 보며 혼자 웃기도 했답니다. 싱싱한 상추와 고추가 화면 속에서 저를 보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아, 나도 이 나이에 해낼 수 있구나. 제 자신에게 이런 말을 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저는 더 이상 아들의 연락만을 기다리는 외로운 할머니가 아니었어요. 제 스스로 새로운 것을 배우고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며 새로운 가능성을 꿈꾸는 당당한 최정순이 되어가고 있었답니다. 한편으로 저는 시아버지께서 물려주신 땅에 대해서도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면사무소에 가서 토지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니 정말로 제 이름으로 되어 있었어요. 어머니, 이 땅이 요즘 개발 호재 때문에 엄청난 가치가 있습니다. 면사무소 직원이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어요. 개발업체에서 이 땅을 매입하고 싶다는 연락이 올 수도 있어요.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날 밤
저는 시아버지의 유품을 보관해둔 상자를 열어봤어요. 그 안에는 땅 문서와 함께 시아버지가 남긴 편지가 있었답니다. 정순아, 이 땅은 너와 내 자식들을 위한 것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내가 행복하게 살기를 바란다. 너는 우리 집안에 들어와 고생만 했다. 이제는 너 자신을 위해 살 거라. 시아버지의 글을 읽으며 저는 눈물이 났어요. 시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까지도 저를 생각해 주셨던 거예요. 시아버지, 감사합니다. 저 이제 당당하게 살겠습니다. 저는 결심했어요. 이 땅을 현명하게 처리해서 제 남은 인생을 위해 쓰겠다고요. 스마트폰을 배우고 난 후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더 이상 휴대폰만 바라보며 한숨 쉬지 않았답니다. 대신 휴대폰을 켜고 어젯밤에 찍은 텃밭의 싱싱한 채소 사진들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어머, 이 고추 정말 잘 자랐네. 혼자 중얼거리며 웃는 제 모습이 얼마나 행복해 보이던지요. 텃밭을 가꾸는 손길도 더 이상 외롭지 않았어요.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어 문화센터 친구들에게 보내주면 금세 답장이 날아왔으니까요. 와, 정말 예뻐요. 정순 언니, 농사 천재. 이런 싱싱한 채소는 도시에서 못 봐요. 부러워요. 문화센터 친구들과는 카카오톡으로 매일 안부를 주고받았어요. 영희 언니, 순자 언니, 말숙 언니 모두들 제게는 새로운 가족 같은 존재가 되었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들의 연락을 애타게 기다리는 늙은 어미가 아니었답니다. 제 스스로의 삶을 채워나가는 당당한 최정순이었어요. 한편 땅 개발 소식은 점점 더 구체화되고 있었어요. 어느 날 정체를 알 수 없는 번호로 전화가 왔답니다. 최정순 어르신이시죠? 저는 한강개발의 김 과장입니다. 어르신 소유의 토지에 대해 상담드리고 싶습니다.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저는 침착하게 대응했어요. 무슨 일이신데요? 저희가 그 지역에 리조트 단지를 개발할 계획인데요. 어르신의 땅이 꼭 필요합니다. 적절한 보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생각이 없어요.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저는 단호하게 전화를 끊었어요. 문화센터에서 배운 대로 모르는 전화는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날 저녁 영희 언니에게 이 일을 말했어요. 정순 씨 잘했어요. 조심해야 해요. 요즘 땅 관련 사기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우리가 도와줄게요. 함께 알아봐요. 친구들의 도움으로 저는 믿을 수 있는 부동산 전문가를 소개받았어요. 전문가는 제 땅을 직접 보러 오셨답니다. 어머니, 이 땅은 정말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개발이 확정되면 가치가 더 올라갈 거예요. 서두르지 마시고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마음이 놓였어요. 급하게 팔지 않고 천천히 결정하기로 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평소보다 조금 늦은 시간에 익숙한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어요. 어머니, 저 정민이에요. 아들의 목소리였지만 예전처럼 가슴이 철렁하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차분하게 받을 수 있었답니다. 응, 정민아. 잘 지내니? 어머니, 혹시 뉴스 보셨어요? 어머니 동네 쪽에 대형 리조트 단지 들어선다고요. 아, 역시 그래서 전화를 한 거구나 싶었어요. 며칠 전 지역 뉴스에서 봤던 그 소식 말이었답니다. 시아버지께서 물려주신 땅 주변의 대규모 개발이 확정되었다는 내용이었어요. 응, 봤다. 어머니, 그럼 그 땅 말인데요. 저희가 좀 도와드릴까요? 복잡한 절차도 있고. 정민이의 목소리에는 조심스러움과 기대감이 뒤섞여 있었어요. 저는 잠시 침묵했다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정민아, 그 땅은 엄마 것이다. 엄마가 알아서 할 거야. 네, 어머니. 하지만
혼자서는 어려우시잖아요. 저희가, 아니다. 엄마도 이제 스마트폰도 할 줄 알고 필요하면 알아볼 수도 있어. 더 이상 너희 도움 안 받겠다. 전화 너머로 정민이가 당황하는 기색이 느껴졌어요. 어머니, 그래도 가족끼리. 가족? 저는 씁쓸하게 웃었어요. 정민아, 엄마가 너희 집에 갔을 때 가족 대접해 주었더냐? 순간 전화선 너머가 조용해졌어요. 그 침묵 속에서 저는 알 수 없는 통쾌함을 느꼈답니다. 더 이상 그들의 시선에 갇히지 않는 제가 된 거예요. 어머니, 죄송해요. 그때 저희가 잘못했어요. 알았다. 하지만 지금은 너희 도움 필요 없다. 엄마가 알아서 할 거야. 저는 전화를 끊었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마음이 가벼웠어요. 더 이상 아들에게 매달리지 않아도 된다는 해방감이 있었거든요. 땅 개발 소식이 퍼지면서 여러 개발업체에서 연락이 왔어요. 저는 문화센터 친구들과 부동산 전문가의 도움으로 각 제안을 꼼꼼히 검토했답니다. 정순 씨, 이 업체는 조건이 좋은 것 같은데? 영희 언니가 서류를 보며 말했어요. 맞아요. 하지만 계약 조건을 잘 읽어봐야 해요. 숨겨진 조항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순자 언니도 조언해 주셨어요. 우리는 마치 작은 회사의 이사회처럼 모여서 회의를 했답니다. 각자의 경험과 지식을 나누며 최선의 결정을 내리기 위해 노력했어요. 결국 저는 가장 조건이 좋은 업체와 계약을 맺었어요. 계약금만 해도 억 단위였답니다. 통장에 찍힌 숫자를 보고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이게 정말 내 돈이란 말이야? 평생 가난하게 살아온 저에게는 상상도 못할 금액이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그 돈을 함부로 쓰지 않기로 했어요. 신중하게, 현명하게 사용하기로 한 거예요. 며칠 후 아들 정민이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저희가 이번 주말에 내려가도 될까요? 뵙고 싶어요. 예전 같았으면 기뻐서 어쩔 줄 몰랐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답니다. 왜? 무슨 일 있니? 아니요, 그냥 어머니 뵙고 싶어서요. 알았다. 와라. 저는 짧게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주말이 되자 정말로 아들 가족이 내려왔어요. 차에서 내리는 그들의 모습을 보니 예전과는 뭔가 달랐답니다. 손주들도 예전처럼 시큰둥하지 않고 어색하게나마 웃으며 인사했어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예전의 차가운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답니다. 정민이가 무릎을 꿇고 앉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저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지난번에 어머니 오셨을 때 우리가 어머니께 너무 무례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며느리도 눈물을 글썽이며 거들었어요. 어머니, 제가 너무 생각이 없었어요. 어머니가 낯선 서울에 오셔서 얼마나 외로우셨을지 미처 생각을 못했어요. 그렇게 변명을 하는 며느리를 바라보며 마음이 복잡했어요. 화가 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래도 늦게나마 깨달았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래, 너희가 왔구나. 고맙다. 그렇게 생각하니 정민이가 조심스럽게 다시 말을 꺼냈어요. 어머니, 그 땅 이야기 좀 다시 얘기해봐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아니다, 정민아. 그 땅은 엄마가 결정할 일이야. 너희가 필요해서 온 거라면 돌아가거라. 제 단호한 목소리에 정민이는 당황했어요. 어머니, 그런 게 아니라. 그럼 뭐냐? 진짜 엄마가 보고 싶어서 온 거냐? 아들은 할 말을 잃고 고개를 숙였어요. 저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어요. 정민아, 엄마는 이제 혼자서도 잘할 수 있다. 시간을 두고 너희가 정말 엄마를 가족으로 생각하는지 지켜볼 거야. 그때 둘째 손주 서준이가 제 스마트폰을 보더니 깜짝 놀라며 소리쳤어요. 할머니,
이거 할머니 찍으신 거예요? 진짜 대박. 제가 찍은 텃밭 사진과 꽃 사진들을 보더니 아이들의 눈이 반짝였어요. 할머니, 어떻게 이렇게 멋지게 찍으셨어요? 아들 정민이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어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저는 그들에게 말했어요. 잘 들어. 엄마는 이제 더 이상 너희에게 매달리지 않을 거야. 이 늙은 할미도 바쁘단다. 걱정은 말아라. 마침 영희 언니가 놀러 왔다가 인사를 건네셨어요. 아이고, 정민이 왔구나. 너희 엄마 요즘 완전 유명인이야. 스마트폰으로 사진도 찍고 카카오톡도 하고 순자 언니도 지나가시다 들르셨어요. 정순 씨, 오늘 문화센터에서 배운 거 연습했어요? 아, 아들 가족이 왔네. 정민이는 어머니 주변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걸 처음 알았다는 듯 놀라는 표정이었어요. 저는 정민이에게 다시 알아듣게끔 강하게 이야기했어요. 정민아, 엄마는 이제 예전의 너의 엄마가 아니다. 난 더 이상 누구에게 기대지 않고 당당하게 살 거야. 그 땅도 엄마가 알아서 처리할 거고, 앞으로 너희들과의 관계도 엄마 마음 가는 대로 하고 싶다. 어머니, 며느리가 고개를 숙이고 말했어요. 어머니, 저희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기회를 주세요. 기회는 너희가 만드는 거야. 엄마는 이제 기다리지 않을 거야. 정민이 가족이 돌아간 후 저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채로 텃밭에 나갔어요. 해질 무렵의 황금빛이 제 작은 텃밭을 따뜻하게 감싸고 있었답니다. 토마토며 고추며 제가 정성껏 가꾼 채소들이 저녁 햇살을 받아 보석처럼 반짝였어요. 스마트폰을 꺼내 그 아름다운 모습을 한 장씩 정성스럽게 담았답니다. 이렇게 예쁜 걸 혼자만 보기 아깝구나. 제 손끝에서 전해지는 따뜻함이 화면을 통해 친구들에게도 닿길 바라는 마음이었답니다. 금세 친구들의 답장이 물결처럼 밀려왔어요. 와, 정말 예뻐요. 정순 언니, 농사 천재. 이런 따뜻한 관심과 사랑을 받을 수 있다니. 제 인생이 이렇게 풍요로워질 수 있다니. 얼마 전에는 가슴 뛰는 일이 또 하나 생겼답니다. 문화센터에서 어르신 유튜브 만들기 강좌까지 신청한 거예요. 젊은 선생님이 환하게 웃으며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르신들의 삶의 지혜를 젊은 세대와 나누는 거예요. 정말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언젠가 제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줄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외로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한 74살 할머니의 이야기를 말이에요. 한편 땅 계약으로 받은 돈으로 저는 여러 가지 일을 했어요. 우선 낡은 집을 고쳤답니다. 새 지붕을 얹고 화장실도 현대식으로 바꾸고 따뜻한 온돌도 새로 깔았어요. 이제 겨울에도 따뜻하게 지낼 수 있겠구나. 그리고 문화센터 친구들과 함께 여행도 다녔어요. 제주도, 부산, 강릉. 평생 시골에서만 살았던 제가 이제는 전국을 누비며 다녔답니다. 정순 씨, 우리 다음엔 어디 갈까요? 경주 어때요? 불국사 가보고 싶어요. 좋아요. 우리 같이 가요. 친구들과 함께하는 여행은 정말 즐거웠어요. 우리는 서로를 챙기며 웃고 떠들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답니다. 여행 중에 찍은 사진들을 정리하다가 저는 문득 생각했어요. 이 사진들을 아들에게 보내줘야겠다. 엄마가 얼마나 잘 지내고 있는지 보여줘야지. 저는 카카오톡으로 아들에게 사진을 보냈어요. 제주도 해변에서 친구들과 함께 찍은 사진, 불국사 앞에서 환하게 웃는 사진 등을요. 잠시 후 아들에게서 답장이 왔어요. 어머니,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다행이에요. 그럼 엄마 이제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 너희도 잘 지내거라. 저는 짧게 답장을 보냈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마음이 평화로웠어요. 아들에게 더 이상 매달리지 않아도
인정받으려 애쓰지 않아도 제 자신으로서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몇 달이 지났을 때 또다시 아들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어머니, 저희가 다시 내려가도 될까요? 이번엔 정말 어머니 보고 싶어서요.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대답했답니다. 그래, 와라. 하지만 전처럼 엄마 이용하러 오는 거면 오지 마라. 아니에요, 어머니. 진심으로 뵙고 싶어요. 아들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는 것 같았어요. 주말에 아들 가족이 다시 내려왔을 때 그들의 태도는 확실히 달라져 있었어요. 손주들은 제게 다가와 안기며 말했답니다.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할머니, 저희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저는 손주들을 안아주며 눈물이 났어요. 그래, 할머니도 보고 싶었다. 정민이도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어머니,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어머니를 당연하게 여기고 어머니의 사랑을 무시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며느리도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어머니, 제가 너무 생각이 없었어요. 앞으로는 어머니를 진심으로 모시겠습니다. 저는 그들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알았다. 하지만 기억해라. 엄마는 이제 너희에게 기대어 살지 않을 거야. 엄마는 엄마의 삶을 살 거다. 너희도 너희 삶을 살아라. 하지만 우리가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한다면 그것으로 충분해. 그날 저녁 우리는 함께 식사를 했어요. 제가 직접 키운 채소로 만든 음식들이었답니다. 손주들도 맛있게 먹었어요. 할머니, 이 나물 정말 맛있어요. 할머니가 키운 거라서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래, 많이 먹어라. 식사 후 우리는 마당에 나가 별을 보았어요. 시골의 맑은 하늘에는 별들이 가득했답니다. 와, 할머니. 서울에서는 이런 별 못 봐요. 손주들이 감탄했어요. 그래, 이게 시골의 좋은 점이란다. 저는 손주들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며 말했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가족의 온기를 느꼈어요. 하지만 이제는 예전과는 달랐답니다. 저는 더 이상 그들의 인정을 갈구하지 않았어요. 대신 저 자신으로서 당당하게 서 있었고 그런 제 모습을 그들도 존중해주고 있었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어요. 저는 75살이 되었답니다. 문화센터 친구들과는 여전히 친하게 지내고 있었고 유튜브도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 시골 할머니 정순입니다. 오늘은 고추장 담그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제 유튜브 채널에는 많은 구독자들이 생겼어요. 젊은 세대들이 제 영상을 보며 댓글을 달았답니다. 할머니, 정말 존경스러워요. 할머니처럼 당당하게 살고 싶어요. 할머니의 지혜를 배울 수 있어서 감사해요. 저는 그 댓글들을 읽으며 눈물이 났어요. 제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니, 제 삶이 이렇게 의미 있을 수 있다니요. 아들 가족과의 관계도 많이 좋아졌어요. 이제는 서로를 존중하며 지내고 있답니다. 정민이는 자주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물었고 손주들도 제게 친근하게 다가왔어요. 할머니, 저 이번에 학교에서 상 받았어요. 할머니, 보고 싶어요. 언제 서울에 오세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서울에 가지 않았어요. 대신 그들이 시골로 내려왔답니다. 방학 되면 손주들은 시골집에 와서 저와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할머니, 저 농사 짓는 거 도와드릴게요. 할머니, 저한테 인절미 만드는 법 가르쳐 주세요. 손주들은 시골 생활을 즐겼어요. 예전에는 시골 냄새 난다며 싫어하던 아이들이 이제는 흙냄새를 맡으며 행복해 했답니다. 할머니, 시골이 정말 좋아요. 공기도 맑고 별도 많고.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래, 이게 진짜 삶이란다. 어느 날 저녁
저는 마당에 앉아 석양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친구들과의 카카오톡 대화, 유튜브 댓글, 그리고 손주들의 웃음소리가 머릿속을 맴돌았답니다. 나는 정말 행복하구나. 스스로에게 이런 말을 하게 될 줄은 정말 몰랐어요. 몇 년 전만 해도 저는 외로움에 지쳐 있었고 자식들의 사랑을 갈구하며 힘들어 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답니다. 저는 제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웠고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는 법을 터득했어요. 더 이상 누군가의 인정에 기대어 살지 않아도 되었답니다. 문화센터 친구들, 마을 이웃들, 그리고 유튜브 구독자들. 제 주변에는 저를 사랑하고 존중해주는 사람들이 가득했어요. 그리고 아들 가족과도 서로를 존중하는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답니다. 정순 씨, 우리 내일 뭐 할까요? 영희 언니가 물었어요. 글쎄요, 등산 갈까요? 단풍이 예쁠 것 같아요. 좋아요. 사진도 많이 찍어요. 우리는 웃으며 내일의 계획을 세웠어요. 저는 이제 확신할 수 있어요. 진정한 행복은 다른 사람의 인정에서 오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스스로의 삶을 만들어가는 데서 온다는 것을요. 사랑하는 여러분, 74살에 시작한 작은 도전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스마트폰 하나 배우는 것이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줄은 꿈에도 몰랐답니다. 혹시 지금 외로움에 힘들어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제 이야기를 기억해 주세요. 가장 깊은 절망의 순간에도 우리 안에는 새로운 희망의 씨앗이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상처를 받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상처가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강하고 당당한 사람으로 만들어줄 수도 있다는 것을 참 늦게도 깨달았어요. 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75살의 당당하고 행복한 최정순입니다. 마지막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행복하시고 언제나 새로운 꿈을 꾸시길 바라봅니다. 감사합니다.